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요즘 정부가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떤 좋은 바람이 새롭게 또 불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이 어떻게 또 세워질까 또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개인 기도 못지않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정말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정말 이 일자리 문제라면 하실 말씀이 참 많은 분 같은데요.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이 편견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오늘 좋은 발언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유석영 대표님, 유석영 집사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 기업 구두 만드는 풍경을 이끌어온 유석영 집사. 최근 문재인 구두로 화제를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된 구두 만드는 풍경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장애를 통해 귀한 것들을 얻으며 오랜 시간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힘써온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 시간을 이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일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또 방송 일도 꽤 오랫동안 하신 걸 듣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렇게 방송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방송은 1986년부터 98년도까지 줄곧 하다가 네. 사회복지 현장에서 한 10여 년 하는 동안에 다시 그 K본부에서 장애인 방송을 FM화하면서 네. 다시 불려가서 지금까지 한 6, 7년 그 주마다 한 번씩 가서 하고 있습니다. 네. 불려가셨다 그러면 잘한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었던 거네요. 그래야 좀 몸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근데 집사님 목소리가 엄청 좋으세요. DJ 오래 하시던 네. 김기덕 씨와 이종환 씨 목소리를 살짝 네. 믹스한. 네,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기회를 살려주시면 네.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네네. 네네. 집사님 인생에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방송을 하게 되기까지 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어릴 적에 눈이 나빠지고 사람들이 다 할 수 없고 안 된다고 그러고 네. 그런 분들이 많았고 어머니는 한숨을 많이 쉬셨거든요. 네. 근데 동네 농사 짓는 분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네. 네. 너는 뭐 눈이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좀 좋으니까 네. 방송하면 그때 말로 아나운서를 말 발음을 못해서 아나무사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아나무사. 네. 예, 예. 그래서 저에게도 꿈이 있고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일념으로 이제 꿈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네. 그때는 뭐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굉장히 방황하던 청소년기 시절이었는데 네.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그 어느 날 자원봉사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네.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들 40분을 모시고 캠프를 가게 됐어요. 네네. 자원봉사를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방송에다 엽서를 보냈는데 이걸 와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4시에 방송인데 3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헤매다가 3시 45분에 갔어요. 예. 네, PD가 내용 지금 말하면 큐시트가 되겠죠. 네. 내용을 갖고 왔느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 제가 머릿속에 다 넣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MC도 봐야 되는데 어찌 그냥 왔느냐고 막 핀잔을 하시더니 그때 15분밖에 안 남아서 네. 그 연사를 갈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방송을 갔어요. 만약에 3시에 갔으면 그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임박해서. 예.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가고 바로 누구를 바꿔서 했을 수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4시에 가서 방송을 15분 동안 아주 재밌게 잘했나 봐요. 네. 나오자마자 그 PD 선생님이 그러면 이 프로가 장애인 프로고 그러니까 리포터도 해도 괜찮겠는데 그 한 번에 제가 그 캐스팅이 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느껴진 게 그때 막 신앙이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네. 어찌 하나님은 그 믿지 않을 때의 꿈도 이렇게 꼭 갖고 있었더니 그 얄팍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셨는지 그때 방송을 시작해서 88 장애인 올림픽 때는 취재반에 가서 취재도 했고 룻보를 꽤 했습니다. 룻보 작가도 하고. 룻보라고 하면 네. 현장에 가서 그렇죠. 그 취재하고. 현장의 모습을 담는 거잖아요. 네.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가 한 2박 3일 걸릴 때도 있었고 네. 현장 가서 그 제목이 그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다. 또 아니면 그것이 이제 이것이 인생이다로 바뀌어서 네네. 그 굉장히 그 크리스찬들의 아주 그 정갈한 삶들을 취재하는 일인데 네. 가서 은혜도 받고 꽤 재밌었던 추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역시 이제 장애인 프로나 이 사회 문제 프로그램 그리고 교통방송에 가서 그 생활체육 취재도 하고 제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고 제가 또 나름 신용을 잘 지키면 네. 잘리진 않겠지라고 해서 하라는 시간에 열심히 잘해서 방송을 잘한 게 아니라 신용을 잘 지켜서 아마 한 11년을 방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11년 동안. 네. 집사님 근데 네. 그때는 신앙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네.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남매가 10남매세요. 와. 큰 고모님 한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제사 때는 꼭 오세요. 네. 오셔갖고 와서 우리 자는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꼬마 때부터 들었단 말이죠. 예. 그걸 잘 왜 기도할 때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실까? 저 그때는 어린 적에 잘 몰랐는데 어려움을 겪고 방황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은 84년도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훈련을 받는 재활훈련센터에 갔는데 아주 작은 교회,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네.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 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거기 가면 그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주고 네.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이제 아마 3살 네, 정도 네. 됐겠습니다.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마 저희 고모님께서 이게 물을 계속 부어주셔서 기도를, 예. 기도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일 11년 동안 하셨을 네. 때 원동력이 주변 분들한테 신뢰감을 줬다. 네. 약속 시간도 잘 지키고. 네. 예. 네. 그런데 그렇게 꿈이 있고 네. 예, 소중한 시간이었던 방송일을 그만두셨단 말이죠. 예, 어떤 계기인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건 아마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어디예요? 그 저희 친구가 분당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네.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해서 그 교회를 못 짓는다. 왜 못 짓냐 그랬더니 거기에 장애인들 그 일하는 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봤어요. 야탑에 있었는데 정말 그 풀이 제 키보다 더 크고 지하에는 흙탕물이 꽉 차 있었어요. 네네. 그럼 거기에 정말 부자들이 얼마나 살길래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 그 뒷곁에 그 조금 그 저택들이 네. 몇 군데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못 짓게 해서 네. 한 3년을 그냥 방치해뒀다는 거죠. 아 이걸 왜 못 짓지? 왜 못하지? 이게 장애인들의 일터라고 하면은 상당히 소중한 일인데 글쎄 말이에요. 그 이제 그 누구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이거 내가 한번 해볼란다. 그때 한참 정말 잘 나갔어요. 교통방송도 하고 있었고 다른 방송에 주간 프로도 하고 있었고 되게 재미있게 살고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탁 그런 마음이 와닿아서 네. 집에도 의논을 안 하고 해보겠다. 네. 해갖고 지금까지도 야단을 맞고 살기는 합니다. 아, 그때 이제 의논- 결혼하신 다음에요. 결혼을 한참 했었죠. 네네. 하고 네네. 나서 주민들 가서 설득하니까 한 몇 번 거절 당하고 야단 맞고 네.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도 없더라고요. 야. 해서
정말 멋 모르고 일을 했고 근데 버는 돈이 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방송 안 네 방송할 하시고. 때는 조금 네. 이것저것 하면서 네. 꽤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때 1호봉이 99년도 1월 1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1호봉이 62만 5천 원이 기본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1년 토탈해서 받아서 다른 수당까지 해도 1,200만 원이 안 나왔어요. 그 가나안 복지 산업에서 준 돈이. 그게 이제 네. 국가가 그 시설을 만들면 네. 일정 부분 보조를 하죠. 네.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규칙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저는 또 군대도 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여를 아주 적게 받고 아이고.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네. 윤석영 그 집사님이 네. 그 가나안 복지 산업 그걸로 가게 돼서 거기 네. 일터가 생긴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거기 일터는 좋아졌는데 본인의 수입은 마이너스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가 이제 이게 결혼 전에 이런 일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들이 네, 그래도 네. 초등학교 그 중학교 1학년 이럴 때 일을 저질러 놔서 그러게요. 이 사실은 그 언제 그 현실이 파악이 됐냐면 네. 집을 다 지어놓고 시설을 그 개원해놓고 한참 지나가다가 돈이 없고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거 이런 거였구나. 그때 이제 깨달은 그 가정을 못 봤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는 거기에 털을 닦으라는 하나의 네, 어떤 네. 그 소명이 아니었던가. 네, 네, 근데 네. 그 집사람이 그걸 좀 너그럽지 않게 생각을 해서 그런 튀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사실 설득을 하고 네. 논의를 했어야 될 문제였죠. 네, 네, 네.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파란이 시작되고 네. 나가면 일이 좋은 일이지만 집은 점점 좀 피폐해져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 사모님이 이해하시기에는 막 집도 다 막 잡힌다 그러나요? 네. 막 빚에 넘어가고 막 그러셨다면서요. 뭐 그래도 아예 못 살지 않아서 집은 없어졌어도 반지하러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 네.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그 분당에 산다고 하면 되게 부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분당에 저기 그 순회동 산 밑에 네. 그 연립주택 지하에서 음. 그 저희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네. 근데 뭐 그게 이제 참 지금 생각하면 무심해요. 집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자 세 사람이 고생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가면 일에 빠져서 일만 했던 거죠. 네,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미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40분의 장애인 분들이 출근을 했고 아.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들 각종 그 임무를 부여받은 직원들이 15명 있었고 이 통솔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이제 정말 여기 있게만 해달라 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노동 강도가 있어요. 네. 그 주로 몸을 많이 쓰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 능력별로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구분을 해놨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급여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몇 시간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업무 차이가 있어서 네. 다 합의를 하고 그게 이제 그것을 다 평가를 해서 급여를 줬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집 아이나 저 집 아이나 구별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데 공평하지 않다. 네, 이렇게 공평하지 예, 않다부터 항의를 할 수가 시작을 있는 하고 거죠. 막 이제 교회 쪽에서도 이제 장애인 거기 교회가 같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제가 많이 핀잔을 받다가 결국은 제 지론이 다투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참 그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특히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하고는 그래서 한 3년 돼서 그래도 기반을 어느 정도 닦았는데 아픈 마음으로 네. 이제 여기까지가 저의 몫이고 이제 나와서 그 다른 길을 또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상처를 입는 모습을 봤어요. 네. 예, 집의 아이들이요? 예, 우리 아이들이죠. 이제 우리 자식들이죠. 딸이 둘인데
그때 아빠가 고통을 그 일로 인해서 나와야 되는 환경을 그대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빠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래 아빠가 정직하고 아빠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바라는 바하고 틀린 것을 안 갔기 때문에 아빠가 그래도 용감했다라고 그래서 칭찬을 해줬어요. 아유, 네. 그래서 기특하네요. 예. 그들이 인지도가 있을 때 네. 그 아이한테 면목도 없었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 지금도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사실 부족한 부분 삶을 살아야 되니까 네. 예, 뭐 쉽게 해서 그 다른 부업 같은 것도 그 당시에는 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파주로 갔어요. 네. 사실 부임을 분당에 있다 파주에서 왜 파주로 갔냐면 그 일터 중에서 지적 장애인들이 가구를 만드는 시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파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고3이 그때쯤 돼갔죠. 네. 네. 근데 파주에 살고 성남에 사는데 이거 어때? 또 두 번째 불찰이었어요. 집 식구랑 다 같이 이사를 못 가고 파주로 갔는데 저 혼자 생각이 그랬어요. 군대 못 갔으니까 파주는 최전방이니까 군대 가는 심정으로 이제 파주로 부임을 해서 갔어요. 아, 혼자서요. 그렇죠. 네. 관사에 살면서.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팁을 줘야 되겠다. 너희들이 대학을 가더라도 아빠가 어떤 상황에서 돈을 벌어서라도 절대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지는 않게 하겠다. 그래서 낮에는 그 일하고 네. 밤에는 우리가 그 안마를 하는 곳이 있어요. 네. 네.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그 혹자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했는데 저도 그때 이제 나이가 40대 그래도 이제 중반을 넘어섰어요. 훨씬 넘어섰는데 그 오신 분들이 이렇게 그 하대를 하고 네. 또 그 발길질도 하고 아, 막 이런 예. 이게 어머. 무의식 중에 그렇죠. 네, 무의식 중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는 그게 싫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이들이 보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약속도 못 지키고 또 빚을 얻게 하고 굉장히 궁핍하고 구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안간힘을 쓰고 일을 하고 어느 날은 날이 셀 때까지 일을 하고 그대로 출근을 해서 일을 했던 것을 1년을 했더니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벌어서 두둑하게 벌어서 아주 학교 재수 안 하고 잘 가져와서 네. 아주 잘 그 빚 안 지고 그때부터 그것이 종잣돈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대학을 둘을 잘 가르쳤습니다. 네. 네. 눈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통해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았던 꿈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자립할 수 있는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최근에 대표님 네. 그 만드신 구두가 네. 소위 그냥 하루아침에 확 떠서 화제가 돼서. 네, 화제가 네. 됐는데요. 예. 그 구두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파주 장애인 복지관장을 할 때에 청각 장애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 이제 경기도에 청각 장애인 복지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 사업을 했는데 자동차 운전도 좀 하게 해드리고 꽃꽂이도 여성분들한테 가르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는데 모집을 해도 안 와요. 아, 이 일이 뭘까? 그렇게 봤더니 전부 가난하게들 살고 계셨어요. 네. 그 왜 가난하게 사느냐 그랬더니 직업이 일정하지 못하고 그렇죠. 예. 또 그리고 또 각자의 생활들이 조금 이렇게 그 농아인들 문화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안타까운 현실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시각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그 힘든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청각 장애인들이 훨씬 그
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 오해가 많아지면 서로 돌아서 버리고 또 그리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거 먹는 문제, 즉 일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파주시 농아인 협회장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네네. 당신들 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좋다. 내가 공장을 어떻게든지 누구를 붙잡고라도 공장을 만들 테니까 할 수 있겠냐. 좋다. 근데 이제 제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마침 제가 그 유명 구두 메이커를 갔었어요. 왜 갔냐면 청각장애인 취재를 하러 갔었던 거예요. 한 40% 정도가 그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었어요. 네. 그 생각이 번뜩 떠올라서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공장이 다 그 하청으로 인건비가 높으니까 그렇게 내려가고 해외에서 만들어 오고 정식 라인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네. 다 실직을 했던 거죠. 예. 그렇다면 이걸 해볼래 그랬더니 좋다고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네. 정말 맨주먹으로 복지관 살림이 꽤 큽니다. 거기도 네. 큰데 또 일을 벌였던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실직해서 노숙해보고 굉장히 그 직업 없을 때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이 되면 그래도 반 이상은 해결이 되는 거다 싶어서 정부 기관에 가서 공모해서 한 1억 정도 갖고 오고 제 거 갖고 있는 거 조금 털어서 네.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기 전에 우리 복지관에 사실은 그 예바라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예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사람들.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졌어요. 네. 월요일 아침마다 기도를 했어요. 아침 7시 반에 와서 8시 10분에 끝내자. 왜? 직원들이 오기 전에 끝내자.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만 와라. 그렇게 와서 처음에 5, 6명이 시작하다가 10명이 넘을 때 15명까지도 갔었어요. 그때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교회를 얘기가 나왔는데 그 교회가 그러면 청각장애인 교회를 봉헌을 하자. 그때 기도의 결과가 그거였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교회를 하면 청각장애인들은 약속을 했어요. 당신들이 헌금을 해 당신들이 짓는 교회를 하나 봉헌하는 것도 좋겠다. 그때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신학을 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누가 통역을 하면 그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고 공장을 만들었던 거죠. 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네. 감성적 모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얼마나 냉혹한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모르는 사람이 순전히 감성에 복받쳐서 네. 공장을 만들고 출근을 하게 했는데 기술자를 구하는 데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가 돈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됐는데 네. 그것도 이제 빌려서 준다고 해도 200만 원인데 기술자들은 400만 원 이상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안 오겠다는 분들 몇 번 기술자가 바뀌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 10번 쫓아가서 네. 십고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제갈량보다 뚝심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삼고 처료가 아니고. 네. 많이 더 있는데. 꽃 처리를 해서 그분을 모셔와서 구두를 만들었던 거죠. 네. 어쨌든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구두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인사도 나누시고 네.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소재가 되어 버렸는데요. 네. 어떠십니까? 그 구두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지금 구입하실 때 그때 기억이 나세요? 그때 당시 저희는 매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하게 판로에 망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모델도 그냥 구두 한 켤레씩 주고 모셨어요. 네. 유시민 작가, 성우 배한성 선생님, 네. 개그맨 조문식 씨 네. 등등 네. 이런 분들이 전부 구두 한 켤씩 주고 그렇죠. 모델은 분명히 줬어요. 그냥 제가. 예. 제품 모델로 쓴 거예요? 예, 아, 예. 매장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매장이 되어주세요. 네, 네, 그걸 네. 팸플렛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구두가 품질이 되게 좋다는 건 모두가 그래서 신어본 분들이 애프터가 인정하는 바니까요. 예, 입소문이 나서 팔리고로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팔 데가 따로 없으면 국회 같은데 이런 데 가서 팔아야 되면 우리 지역구 윤후덕 국회의원님이라고 파주에 계셨어요. 네.
아, 의원님 이건 우리 못 팔면 우리 쫄딱 망하니까 국회에서 구두를 좀 팔아야 되겠다. 한번 노력을 해보는데 그거 될까요? 그래서 아니 그건 장만 열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9월 2일 가을에 국회가 열리잖아요. 9월 달에는요. 네네. 9월 2일 구이하면 구두 해가지고 네. 오늘은 구두데이 아, 랜드로 구두, 갖고 가서 구두. 네. 국회에 가서 장을 3일 동안 벌리고 네. 했어요. 첫 번째 가서 잘 되고 12년도에 또 두 번째 또 갔어요. 네. 그때 팔고 있을 즈음에 이제 윤호덕 의원님이 문재인 그때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셨어요. 네. 같이 오셔서 구두를 신게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렵고 잘 만드는데 이거 참 어려상도 물어보시고 굉장히 저희를 격려해 주시면서 즐겁게 한 켤레 2012년도 9월에 사신 거 가셨던 거죠. 네, 네. 진짜 근데 지금 꽤 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참 얼떨떨하기도 하지만 이 구두가 지금 또 막 다시 신을 수가 없는 구두라서 아쉽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드네요. 가슴이 많이 아팠죠. 네. 저를 울게 만든 그 하나의 물건이기도 했죠. 구두가 그 지체와도 마찬가지였던 그 구두가 그래도 간간히 좀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구두를 신다가 네. 다시 사고 싶다는 전화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받아요. 문은 이미 닫았는데 네. 그때 뭐 나 되게 좀 마음 아파했는데 이번 일은 누군가가 이것을 영상에 올리면서 아지오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어서 오래 신고 저렇게 닳도록 신었다. 제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오늘까지만 버텼어도 좀 괜찮았을 텐데 왜냐하면 문을 닫을 당시에 청각장애인들 우리 사회복지사들 다 같이 눈물로 헤어졌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죠. 그날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언젠가 정말 잘 되면 네. 잘 되면 다시 만나서 이 아픔을 좀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잘 되는 날에 다시 만나자. 네. 결국은 그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복지관도 제가 내려놓고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 지경까지 가서 겨우 이제 아물어가는 상태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전화 와서 학교에 더 살 수 없냐 이러다가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네. 그래도 우리 구두가 참 좋은 구두였구나 하나에다가 또 매우 가슴 아픈 것은 죽더라도 좀 버텼을 걸 이런 생각 두 개가 네. 막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저를 며칠 동안 몸살을 앓게 했던 거죠. 네.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네. 2012년에 구입한 구두가 최근에 사진이 찍힌 거니까 12, 13, 14, 15, 16, 17 그죠? 예, 5년 이상을 이제 애용을 해주셨다는 건데 사실 저도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를 매번 이 구두만 신거든요. 이 네. 녹화 날 오면 예, 네. 이게 딱 좋고 예, 그래서 제 이 구두도 아마 그렇게 낡아질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구두가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마음에 드니까 구두 주인이 계속 신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예. 또 전화 오시는 분은 이 구두가 계속 네. 예, 생산될 거로 생각해서 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건데 네. 그 구두 만들었던 공장 그 회사 이름이 구두 만드는 풍경.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문을 닫아서 네. 이제 더 이상 구두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연유인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을 때 청각장애인들 망치 소리도 못 들으시는 분들이 네. 기계 소리 이런 거 관계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온전히 그분들의 손 그다음에 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풍경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네. 구두 만드는 풍경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도 잘 지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봐. 얼굴을 보면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하고 저는 되게 듬뿍 정이 들었고 이름만큼이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미련한 장사를 한 게 뭐냐면 네. 평생 AS를 해주겠다. 평생 AS. 이런이 장사가 됐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뭐 부수적인 일이었고 이미 대메이커들이 시장을 다 점유하고 있었고 네. 저희가 거기다가 명함을 내밀 때는 수제화라는 그 타이틀로 네, 네. 내밀었고 그리고 이제 매우 견고하게 품질 좋게 만들었다. 이거밖에는 재산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늘 구두는
벌어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디자인도 만들고 또 시장에 맞게끔 이렇게 자꾸 구조를 맞춰가야 되는데 네. 네. 벌어서 월급 주고 벌어서 그 공장 세 주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물론 처음에 빚을 많이 진 것도 갚아 나가기는 했는데 이 구조가 계속되다가는 오히려 멍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이제 복지관 나오면서 그 구두 공장을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참 아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유명 백화점 그 몰에도 올라가서 인터넷 몰에도 올라갈 만큼 했고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그때 3분의 1 이상이 다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점심시간에 신발 바꿔 신고 와서 그런 에피소드가 많을 정도로 품질이 좋으니까. 네, 제가 예. 어쩌면 국회 가서 처음에는 강매를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나중에는 소중한 소비자들이었고 구두로 소통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감성적으로 공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거의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4년여 가까이 4년도 되기 전에 네. 이게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었던 거죠. 네. 어쨌든 이 소식을 반가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누구냐 하면 바로 같이 구두를 만들었던 그 옛 동료들. 예, 아마 전화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락들 왔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했죠. 네. 5월 14일 날 아침에 교회를 가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청와대에서 그 구두를 대통령께서 찾으시는데 네. 이거를 신어 보고 싶어 한다. 들어와서 재로 와라. 이랬는데 저희 지금 문 닫고 시간이 꽤 흘렀고 지금 다 흩어져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비서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찾으시니까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들인둥만둥 했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소문을 했더니 구두를 그 만들던 장애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당연히 만들어야지 해야지 이렇게 하셨는데 네. 청각장애인들하고 전화 통화를 제가 못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통해서 이제 그 해보니까 다 각자 자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 조만간에 한번 보자. 그리고 그날 오후에 네. 제가 비서께 그런 얘기를 했죠. 저희가 꼭 만들면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시면 대통령님께 팔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해서 그분들이 사실 이제 다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많은 분들이 하라고 네. 독려해 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그런 것도 많지만 그래서 갈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옛날에는 감성적으로 저질렀지만 무릎을 심고 더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해도 네.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돕는 일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네. 그렇게 깊게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기간이시구만요. 그럼요. 예, 네. 그 지금 어쨌든 있는 브랜드가 아니니까 네. 예, 방송 중이지만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신발이 처음 탄생할 때 그 네. 수녀님들을 위해서 진짜 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신발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했다는 신발. 그게 그만큼 편한 신발이 탄생했겠죠. 처음에 이제 구두를 네. 만든다고 결정하고 나서 제가 복지관장 회의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무조건 홍보를 했어요. 만들기도 전에 앞으로 구두는 우리한테 사시라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때 당시에 이제 광명 복지관 관장님이 수녀님이셨어요. 네. 우리 수녀원에서 구두를 단체로 구입하라고 한다. 마침 그래서 300에서 500켤레 정도 구입할 그렇게 테니까 나와요. 예. 네. 해라. 예. 이게 웬 떡이에요. 문 열자마자 이런 그렇죠. 팔로가 탁 열린 거니까. 그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이 좋아 보였어요. 그럼 충분히 와서 그래서 직원들 데리고 노래 부르면서 막 갔어요. 네. 파주에서 공주 수리치라는 곳까지 갔죠. 네. 갔는데 수녀님이 한방차도 좋은 거 주시고 네. 그러더니 항상 신발을 5켤레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네. 이거 무겁고
이건 또 미끄러지기 좋고 어. 이 5개의 단점을 다 포함해서 신발을 만들어달라 하시는 무겁지도 않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예, 모양도 좋고. 음. 왜냐하면 수녀님들이 신발 한 번 신으면 잘 안 벗으신대요. 일을 그렇죠. 막 하시니까. 이런저런 예, 계속 네. 돌아다니시니까. 근데 굉장히 신발 때문에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던 거죠. 갔더니 네. 알고 봤더니 이미 구두 메이커 몇 사람들이 왔다 지나갔어요. 못 만들고 간 거예요. 아, 이거 실망스럽더라고. 갈 때까지는 좋았어요. 수녀님들이 이런 강한 요구를 해오실 줄 몰랐죠. 그래서 뭐 돌아오는 길에 직원들을 위로했어요. 아, 우리가 기술력이 조금 좋아하지만 구두를 만들자. 미안하다. 내가 이게 첫 주문을 잘못 받은 것 같다. 이제 근데 한참 진지하게 듣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사 한 친구가 네. 구두도 모르는 친구가 딱 하는 말이 아 이거 네. 이 구두를 만들지 못하면 구두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오라. 예. 그래서 그러네요. 이 사람은 어. 당신 구두 한 번도 안 해봤지 않냐. 그래. 구두 아니야 무엇이라도 소비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중심으로 만듭니까? 야.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지금 여력이 없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서울 올 때까지 이제 안 돼요. 근데 마침 자유로에 들어서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서울을 지나서 자유로로 오면서 아 좋다. 해보되 안 되면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그때 포기를 해라. 그 친구가 밥만 먹으면 그 성수동 구두 부속품 파는데 다 가서 네. 또 그 선생님하고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공주를 또 달려간 거예요. 네. 자기가 5번 퇴짜를 맞았다고 하는데 아마 10번은 갔다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한테 야단 맞을까 봐. 그렇게 해가지고 구두가 탄생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두를 납품을 하고 다른 수녀님들한테 팔려고 편지를 보냈더니 하나도 안 사요. 어머. 아이고 이거 수녀가 아니었구나 또. 근데 어느 저의 아는 지인이 구두 공장을 놀러 왔는데 이 구두는 뭐냐고 그래서 수녀님들 신으려고 팔았던 구두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이제 신어보더니 세상에 이런 신발이 어딨냐고 안 신은 것 같다라는 거죠. 아, 좋다고. 예. 네. 허리를 수술해서 이 운동화 이거 겨우 신고 단화를 못 신었던 거죠. 구두는 네. 말할 것도 없이. 아 이거 구두를 건강화 또 효도화로 만들어서 그러네요. 팔아라. 네, 네. 뭐 스승들이 이렇게 와줬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무슨 뭐 거창한 계획서를 쓰고 그 딱 맞게 뭐 그 아예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한 계획서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고 구두를 만들었고 뭐 유명한 분들이 모델을 해줬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심사를 겨울에 아주 엄격하게 받고 나와서 저희들이 구두가 한 번도 잘못만 더 되돌아온 적이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오늘 막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도망갔다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절대 안 봐주실 것 같아요. 네. 도망도 못 가는데 이제 나이도 먹어서 잘 도망도 못 가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것이고 이 아지오 문제도 청각 장애인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사람들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주시겠지만 그 도움을 좀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경기도에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들을 그 열심히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분들이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고 또 당당하게 사회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관의 선장으로서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런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국가가 좋은 정책으로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분명히 그분들이 더 남다르게 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장점을 잘 살려서 더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